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병원에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분이 속속 도착해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LA와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내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수가 소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의 백신도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승인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증상의 발현을 막아줄 뿐 아니라 아예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어느 때보다 학자금 재정 보조가 중요한 때라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노린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 부담은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의회의 인증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압승으로 결국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도 조작 선거 주장을 지속하면서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과 거리를 두며 대선 패배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병원에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분이 속속 도착해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LA 카운티는 1차 접종분인 8만 3천 분의 백신 접종분을 받아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어제 처음 중환자실 의료진들에게 접종을 시작한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 이어 베버리 힐스의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측은 오늘 백신이 도착해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첫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당초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2만 5,350 접종분이 오늘 도착해야 되나 배송이 지연돼 내일 도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 측은 구체적인 백신 접종 일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백신 접종분이 도착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LA와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내 병원의 중환자 잔여 병상수가 소진되면서 비상 상황입니다. 현재 남가주 내 병원의 중환자실 잔여 병상수는 벤츄라 카운티가 1%,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0%에 달하며 LA 카운티의 경우 중환자실 잔여 병상이 100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전역의 병원 내 중환자실 잔여 병상수는 2.7%로 떨어졌고 산호아킨 밸리의 경우 중환자실 잔여 병상이 남지 않아 일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바바라 페러 국장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그에 따른 의료 인력과 헬스케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상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현재 4,004명이 코로나로 입원했지만 이번 주 중으로 입원 환자는 5,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 어제 마침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혹독합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 어제 기준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1만 500명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사망자 수를 점쳐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인데 이 수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21만 5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389명으로 각각 집계되며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개시된 어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앞으로 석 달간 추가로 18만 6천 명이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됐지만 아쿠아일로의 코로나19 사태는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백신이 희망의 순간을 제공했지만 우리는 이 팬데믹 최악의 순간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누적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에서는 나흘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넘게 나왔고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실자는 역대 최고치에 이른 상황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스 홉킨스 대는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655만 7천여 명, 사망자 수를 30만 1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는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의료진 등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자문위 심의가 예정된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FDA는 17일 예정된 자문위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더나 백신을 투여했을 때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wo products using similar technology but totally independently developed, independently tested, provide us with data that are so similar. The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relates really to the cold chain requirement. 사실상 이번 주 안에 FDA가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내려지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합해서 이달 말까지 4천만의 분량의 백신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파우치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도 ABC 방송에 나와 더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people understandably are skeptical about the speed, but we have to keep emphasizing speed means the science was extraordinary that got us here. CNN은 화이자 백신 접종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거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63%에서 증가한 수치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 수는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And I'm going to keep saying it, not traveling for the holidays, keeping those gatherings small for the holidays. We need to do all those things to give the time for the vaccine to be distributed.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때처럼 다음 주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또 한 번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백신 기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생 바이오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기존의 백신 강자들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세계 백신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타이틀은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거머쥐었지만 시장은 신생기업 모더나에 더 열광했습니다. 두 기업의 백신 모두 mRNA 방식이지만 모더나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화이자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실제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연초 대비 주가가 7배나 오르며 전통의 백신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온테크도 단번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전통의 백신 기업인 GSK와 sanofi는 공동으로 단백질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독감 백신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효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까지 상용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노피와 GSK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GSK에서 가지고 있는 백신 보조제 아주번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상 결과,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당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신생기업이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음 상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코로나19가 백신 시장과 기업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가능하면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로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때 완전히 보호받기를 바란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 그것은 나의 강력한 권고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곧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몇 달 동안 자신을 보호할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백신도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면서 일각에서 백신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속도를 위해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며 이 속도는 백신 관련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의 제약회사 엘룸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고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엘룸의 진단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진단키트의 가격은 $30 정도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엘룸은 다음 달부터 이 진단키트를 하루에 10만 개씩 생산할 예정이고 내년 중반에는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앞서 FDA는 누시라 헬스사가 제조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승인했지만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방전이 필요 없는 레보레터스 콥사의 가정용 진단키트는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병원으로 검체를 보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한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증상의 발현을 막아줄 뿐 아니라 아예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보다 더 효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NN은 이런 장점이 모더나의 백신을 경쟁사인 화이자 백신보다 우위에 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질환을 포함해 증상이 나타나는 수준으로 감염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만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더나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14일 이후부터 중증을 앓는 것을 막아주는데 94.5%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모더나는 이 백신이 증상이 있는 감염뿐 아니라 무증상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더나는 위약 투약 집단과 비교해 백신을 접종한 집단에서는 약 3분의 2 정도 적은 사람이 2차 검사 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첫 투약 뒤 일부 무증상 감염이 예방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때문에 필수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브리핑에서 지난 봄에 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봉쇄 조치가 수주 내에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은 봉쇄령 재개 시점에 대해선 크리스마스 직후를 언급했습니다. 봉쇄령이 재개된다면 이번 주부터 실내 영업이 금지된 뉴욕 시내 식당뿐 아니라 비필수 업종의 영업은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까지 폐쇄됐던 봄과는 달리 학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경제에 치명적인 봉쇄령 재개까지 언급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주민들을 노린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극도로 불안해진 소비자 심리를 틈탄 사기 행각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에스닉 미디어 주최로 연방거래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패널로 초청해 개최한 줌 컨퍼런스에서는 올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보고된 다양한 사기 유형이 소개됐습니다. 연방거래위 마케팅 전략부서의 담당 변호사 론다 퍼킨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대표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취업 혹은 비즈니스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주민들을 현혹시킨 다음 주민들에게 가짜 수표를 남발해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Call a fake check scam. We're going to go ahead and give you this advance payment. We'll send you a check so that we need you to purchase certain materials, and then they'll tell them to send money back. 이 같은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필요한 부동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현금만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거래위에 따르면 현금을 갈취당한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분기에 70%가량 폭증했으며 사기 유형이 매우 다양해 은퇴한 직장인, 만기 전역 군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이 범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or example, in the first 9 months of 2020 alone, people reported to the FTC that they lost at least $150 million on income scams.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을 틈탄 사기 행각도 유행할 수 있다고 연방거래위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해당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주민들을 현혹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소비자들이 선전에 나온 업체가 신빙성이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기 행각 피해 신고는 연방거래위 전화번호 877-382-4357 혹은 웹사이트 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늘 유니언 페라로 타워 노인 아파트에 쌀 100포와 율무차 1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노인센터는 오늘 아파트 입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DF 글로벌 잉크로부터 기증받은 쌀 100포와 율무차 100박스를 추천받은 노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눴습니다. 노인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참석한 김부선 씨는 쌀과 한국 고유의 율무차를 받게 돼 고맙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거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의회의 인증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패배에 불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국민 투표의 패배가 선거인단 투표로 재확인되면서 퇴장 수순에 몰렸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선출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이 참여하는 합동회의입니다. 이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재로 열릴 합동회의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대통령 당선인을 선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모색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인단 표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하원은 각자 2시간 한도에서 이를 논의합니다. 이후 상하원이 각각 표결에 붙여 양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에서 빠집니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부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합동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공화당 의회 1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고립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역사상 2차례 이의가 제기된 전례가 있지만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1969년과 2005년에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가 제기됐지만 상하원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역시 성사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연방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최종 승부처인 조지아주를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차기 자신의 행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번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주에 상원의원 2명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상대 후보들이 당선되면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유지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가로막았던 공화당 방해에 다시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안겨준 조지아 주민에게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0.25%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조지아에서 이긴 것은 28년 만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날 애틀랜타 유세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승자로 판정받은 후 첫 유세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부티지지 전 시장을 차기 행정부 교통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그는 최초의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강요가 된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뒷심 부족으로 한 달 만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중도 성향에 뛰어난 정책 제시 능력을 갖췄지만 저조한 흑인 지지율과 연방정치 경험 전무, 동성애자라는 점 등이 발목을 잡아 지지세 확장에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이후 부티지지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바이든에 대한 당내 온건파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 건설과 한절에 거의 900억 달러의 예산을 감독하며 항공과 철도, 파이프라인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도 관리합니다. 교통장관의 역할은 바이든 당선인의 초당적인 인프라 패키지 추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압승으로 결론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도 조작 선거 주장을 지속하며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도 선거인단 투표가 헌법적 절차의 일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유권자 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일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투표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너무나도 잘못됐고 터무니없다면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에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주 선거인단이 전날 투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리 분기점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안겼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당한 개표기 조작 등 기존의 사기 투표 주장을 반복한 셈입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개표 결과는 물론 주별 인증 결과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단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여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과 거리를 두며 대선 패배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수준이었지만 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승리를 기점으로 당 지도부도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 소송 등 각종 절차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불복 입장을 고수하지만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분위기입니다. 더 힐에 따르면 의회의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인단 투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여성 부통령을 갖게 된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화당을 진두지휘해온 매코넬 원내대표에게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전을 법적 선택권이라고 두둔하며 바이든에게 당선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결과에 승복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나는 취임까지 남은 36일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마무리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는 성취의 기록에 우리가 또 다른 초당적 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로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 부담은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 정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지만 각 주의 통제 강화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 때문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인데 9,080억 달러 규모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5조 원 가량이 중소기업과 실직자 지원, 임대료 유예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계속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차가 컸던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은 1,600억 달러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 말부터 사실상 워싱턴 정가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타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leaving here without a COVID package. It's not going to happen. We're going to stay here until we get a COVID package, no matter how long it takes. 만약 타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엔 성탄절 직후 실직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탄절 직후부터는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에 받는 지원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재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를 의회로 불러 논의 중인데 여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본서 시즌을 맞아 학자금 보조 신청 준비도 한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학자금 재정 보조가 중요한 때라 꼼꼼히 작성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조언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입 원서 제출 준비를 끝낸 학생들은 학자금 재정 보조, 즉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위한 FEPSA와 CSS 프로파일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사립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기 위한 CSS 프로파일 마감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학의 프라이어 듀 데이트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UC의 캘그랜트 신청을 위한 FEPSA 마감은 내년 3월 2일입니다. 연방정부 학비 보조 신청인 FEPSA의 경우 2021-2022학년도에는 캘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1만 400달러입니다. 집이나 비즈니스를 제외한 가구의 자산이 8만 5,500달러 이하면 캘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시 가구 소득은 전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 시니어 학생들은 2019년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모가 실직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에 의존하는 한인 지원자들이 큰 폭 늘었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로드의 킴벌리 김 원장입니다. 지금 저는 코비드가 2020년도에 생겼잖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는 괜찮았지만 2020년도에는 아예 우리 부모님들이 비즈니스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학금 다 받아요. 사립대학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참작해 올해 CSS 프로파일 작성 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기입하도록 하는 란을 마련해놨습니다. 지원자들은 해당 항목에 간단히 변경된 가정 상황을 적기만 하면 되고 이후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에 학교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UC 지원자들을 위한 FEPSA의 경우 일단 2019년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하고 후에 합격 통지를 받은 후에 코로나19로 인한 변경된 가정 상황을 어필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문 사립대학들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까지 학자금 보조를 큰 폭 확대하고 있어 UC 재학 시 학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사립대학 재학 시 재정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빌리그나 나름대로 사립대학 갈 때에 이제 UC보다 학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산층들은 막상 합격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기숙사 비용만 내면 되는 정도 그렇게 지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면 생각하신 것보다 튜이션이 많지 않으니까. 사립대의 경우 펀드가 넉넉하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FEPSA와 CSS 프로파일은 꼭 작성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집행되는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심의 기일은 17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심의 결과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2개월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법률에 따라 과반수가 될 때까지 논의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징계위는 첫날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출석한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윤 총장 측 인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유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 장관 측 인물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신문만 이뤄졌습니다. 징계의 직권으로 결정한 심국장 증인 채택은 위원회 판단으로 철회됐고 심국장은 의견서를 대신 냈습니다. 신문이 종료된 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최종 의견 진술 없이 퇴장했습니다.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최종 의견을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 결정서는 집행권자인 대통령과 혐의자인 윤 총장, 청구자인 추 장관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이후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합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갈등 속 번진 검찰 내부 반발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결정으로 또다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게 적용됐던 징계 혐의 가운데 4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판사 사찰 의혹과 함께 정치적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추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시한 사유는 크게 6개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각종 의혹에다 판사 사찰 의혹이란 새로운 혐의도 적용했고 정치적 중립 위반도 명시했습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4개 정도 혐의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수사방해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양정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은 징계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 책임은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은 무혐의로 봤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의결 전에 퇴근한 윤 총장은 자택에서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제거가 나는 대로 징계가 집행되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등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 조직적인 반발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 심의를 앞둔 출근길에선 대검찰청 앞에서 차에서 내린 뒤 지지 모임을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징계 청구와 관련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등 당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도층 마음을 잡기 위해선 과거와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와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KBS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파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집권당이었지만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야합하고 분열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사실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론했습니다.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절상도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당내 반응 엇갈렸지만 우호적 평가가 비교적 우세했습니다. 중진들이 옹호에 앞장섰고 친박 핵심 곽상도 의원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 10여 명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반쪽 사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천 여부입니다. 2017년에도 두 차례 사과가 있었지만 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결과는 3번 연속 선거 참패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인적 쇄신을 강조했는데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우 성향 인사를 정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지중해 식단이 심근경색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지중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식단으로 채소나 과일, 견과류, 콩 등 식물성 식품과 생선, 소량의 적색육, 닭고기로 구성되며 기름은 단가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유가 주로 쓰이고 약간의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마이모니데스 생의학연구소의 호세 미란다 교수 연구팀이 전에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일이 있는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엔 지중해 식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매일 올리브유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콩식품, 생선, 견과류를 매주 3번씩 먹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류, 특히 적색육 섭취는 줄이고 마가린, 버터 같은 지방과 당분 함유가 높은 음식을 피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엔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물성 지방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저지방 식단을 주문했습니다. 적색육 섭취를 제한하고 유제품은 되도록 저지방을 선택하고 견과류는 피하며 단 음식과 페스트리는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식단 그룹이 대조군보다 동맥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류량 증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동맥
동맥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맥혈관 내피세포의 재생 능력도 개선됐으며 특히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동맥혈관 내피 손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내피 손상을 초기 단계에 치료하면 혈관 내피 재생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지중해 식단은 과체중이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을 한 번 겪은 사람이 심근경색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37.76포인트, 1.13% 상승한 3199.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13포인트, 1.29% 오른 3694.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02포인트, 1.25% 상승한 12595.0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주요 경제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의회 지도부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이후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합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월가의 대장주 애플 주가가 이날 약 5% 급등한 점도 시장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1.61% 상승했습니다. 산업주는 1.37% 올랐고 커뮤니케이션은 0.71%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3% 오른 47.6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9% 상승한 50.7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이 성탄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를 위한 고강도 봉쇄를 준비하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원유 수요 회복 전망치를 하루 17만 배럴 줄였지만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 패키지 협상 진전이 이런 악재들을 뒤덮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추가 부양안에 관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전날부터 순조롭게 미국에서 접종되기 시작한 가운데 모더나의 백신도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국제 금값도 함께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상승한 1855.3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져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약간 구름끼겠고 낮 기온도 전날보다 7, 8도가량이나 떨어지면서 서늘한 날씨 보이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포근한 날씨 보이지만 한 주 내내 밤에는 여전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4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6도, 4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로 사흘째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